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자, 이제 1회고사를 앞둔 마지막 영상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영상인 만큼 우리 파이팅 넘치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30쪽입니다. 교과서는 130쪽이고요. 학습지는 31쪽을 학습지는 31쪽. 왜냐하면 역시나 복수 퀴즈를 진행해봐야 되니까요. 준비가 다 됐으면 우리 한번 앞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우고 있었냐면요. 일본이 침략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왔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중에서 전 영상에서는 국권 수호 방식 중에서도 의병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국권 수호의 또 다른 방식인 애국개모 운동을 통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제 전 영상에서 배웠던 의병 의열투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발생한 의병은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은 이런 원인으로 발생했나요, 여러분들? 그쵸, 원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그라미죠. 자, 2번,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발생한 의병은 같은 말이죠. 의병은 그렇다면 을미의병은 평민층이 참여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평민층이 참여하지 않았고 유생층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을미의병이. 하지만 평민층이 참여는 을사의병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을사의병. 대표적인 사람으로 신돌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돌석. 3번.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의병부대가 활동할 당시 의병은 다양한 신분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자, 이 의병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앞에 말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의병부대 활동한 이 의병. 이게 뭐냐? 바로 정미의병이라는 거죠. 정미의병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인영 힌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인영 힌트로 한 정미의병이라는 거. 이 이인영을, 이렇게 미안해요. 말이 계속 뭔가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간 다시 돌아와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이 의병 부대가 뭐냐? 이게 13도 창의군입니다. 13도 창의군. 자, 그러면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이 의병 부대가 활동한 의병은 뭐냐? 정미의병이라는 거고요. 그럼 정미의병은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되어 있죠. 해상군대도 참여했다라고. 자, 4번. 민영환이 자결하고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무스 저격한 배경에는 정미 7조약 체계와 관련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의열투쟁 관련해서는요, 뭐만 기억하라고? 을사늑약만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 7조약 아니고 을사늑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그래서 OX. 자, 이제 수능과 한는 걸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봅시다.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줄친 조약 한번 봅시다. 민영환이 자결했대. 벌써 다 나왔어요. 제가 이것만 외우라, 4명만 외우라 했잖아요. 그중에 한 명 나왔습니다. 민영환 자결. 민영환이 왜 자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조약의 부당함? 을사늑약이죠. 그래서 이 조약은 뭐다? 을사늑약을 말합니다. 을사늑약. 자, 1번.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체결되었다.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말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2번. 미군에 대한민국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미 시기부터 안 맞죠? 이때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그래도 보면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맺게 되었습니다.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3번이죠. 왜?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뭘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고종은 강제 퇴위됐다. 고종은 강제 퇴위됐다라는 거죠. 3번. 집강소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전주화약이죠. 전주화약. 5번.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거는 간도협약입니다. 간도협약. 우리 배우진 않았어요. 간도협약.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33번.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고 서울로 진군하고, 벌써 하나 나왔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부대. 이게 뭐다, 여러분들? 13도 창의군이라는 13도 창의군. 이게 무슨 의병이다, 여러분들? 정미의병이다. 그러면 정미의병 관련된 것도 묻기도 하는 거네요.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만에서 올렸다. 우리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화 반대 운동이죠. 몇 년대? 1880년대였고요.
3번 상덕 태상회를 통해 군자금 모집하였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군자금 모집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우리 추후에 배우게 됩니다. 임시정부. 4번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이거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의병활동입니다. 의병이란다. 독립단체 활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저도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지? 이게 뭐냐면 네, 독립의금이요. 독립의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독립의금이요. 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5번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의 발말을 결성했다. 그쵸? 5번이죠 여러분들. 뭐예요? 13조 창의군은 정미의병으로서 발생한 거고. 그러면 정미의병의 원인은 뭐냐?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국개몽 운동의 국권 회복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애국개몽 운동 주요 단체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 단체들 중에서도 신민의 특징 2가지와 주요 활동을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텐션이 떨어졌어요, 저. 영상만 지금 몇 번째 찍는 건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자, 첫 번째로 일단 애국개몽 운동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애국개몽 운동이 무엇인가? 자, 애국개몽 운동이 발생했던 시기적 상황부터 먼저 파악해봐요. 시기적 상황. 시기적 상황 언젠가? 어째 시대적 상황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슨 단어를 배우고 있나요? 전체적 4단원이 국권 침탈이란 거죠. 그러면 시대적 상황 뭔가? 1900년대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란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국개몽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권 상실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왜 도대체 국권 상실했느냐. 누가? 애국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생각하기를 우리는 왜 빼앗겼는가? 그렇죠? 왜 빼앗겼는가? 자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야. 러시아든 청나라든 일본이든 자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상실했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의존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이 없다는 생각은 당연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변화를 민족의식을 고취하면 된다.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된다.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하면 우리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의존하지 않게 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애국개몽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한다?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로 가거나 또는 공화정 형태로 가는 걸 말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산업시설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산업시설. 사회적으로는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문화적으로는 우리 역사나 언어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역사 언어 부분은 이 부분은 안 나오고 뒤에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추후에 예고사에 아마 반영될 내용입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정리하면요. 애국개몽 운동은 결국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개했다라는 거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힘, 문화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힘은 입헌이나 공화정, 경제는 산업시설, 사회는 교육, 문화에서는 역사, 언어에 대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길러야지 애국개몽이 된다. 우리 국권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뭐다? 애국개몽 운동이란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단체가 뭐냐면요. 1904년에 있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활동한 배경은 러일전쟁과 관련해서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광권을 요구합니다. 왜? 당연히 자기 군사 목적에 쓰기 위함이겠죠. 군사 목적에 쓰기 위해서 황무지를 요구했겠죠. 자, 그러나 이 황무지를 빼앗기면 우리는 뭘 세울 수 없는가? 산업시설을 세울 수 없다. 산업시설.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게 되는가? 일본 요구를 철회를 요구하게 됐지만 강제 해산되면서 성과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계몽도 뭐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을 발전시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일본이 뭘 한다? 내놓으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애국계몽 관점에서는 보안에는 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 철회를 요청하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뭐 했다 여러분들? 입헌군주정이나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헌정연구입니다.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 뭐 저기 뭐야? 일진의 친일적 성향 변절하자 단체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고 주요 활동 뭐냐? 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헌정을 연구한 헌정이 뭐냐? 헌법에 의한 통치. 헌법에 의한 통치. 우리는 그거를 입헌군주정이에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도입을 연구를 실시하게 하지만 당시에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그거를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됩니다. 그 해산되고 남은 인원을 중심으로 만든 게 뭐냐? 대한자강입니다. 대한자강. 대한자강은 동일하게 입헌군주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동일하게 연구하고요. 그리고 계몽활동도 전개하게 됩니다. 다양한 연설,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다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대한협회로 개성됐지만 이 대한협회는 추후 친일적 성향단체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애국계몽운동은요.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힘을 길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뭘 했는가? 보안회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시설을 만들 수 있는 황무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철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헌정연구회사는 정치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입헌군주제를 연구했으나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됐다는 거고요.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하고 대몽활동들을 하면서 각종 힘을 기르고자 했으나 강제 퇴위에 반대하다가 이 또한 해산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국계몽운동의 또 다른 단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체입니다. 가장 특이한 단체입니다. 신민회는요, 을사늑약 이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결성된 단체로서 그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학습문표에 두 가지라 했죠. 그거 수정해야 되는데 세 가지. 자,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몰래 만드는 시크릿 결사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이사는 특이해. 공화정. 입헌군주정이나 공화정을 지향하는 근대국민국가. 그리고 함께 줍니다. 뭐를?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함께 준비한다는 점에서 신민회의 특징이 보이됩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뭐예요, 여러분들? 실력 양성이었어요. 힘을 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신민회는 독특하게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단원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군사적 준비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실력 양성에서는 경제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경제에서는 도자기를 만든다. 그래서 자기회사. 그리고 책을 만들기 위한 서적 편찬하기 위한 대극서관 등을 설립해서 경제적인 어떤 노력을 하게 되고요. 교육적으로는 평양에다가는 대성학교를 만들고요. 오산학교. 교육에서는 오산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주에서는 대성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각종 학교들을 만들어서 역시나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했고요. 무장투쟁에서는요. 이시영, 이 사람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이시영 등 6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만주에서도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삼원부입니다. 삼원부. 이 삼원부 지역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어서 군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현재 경희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신민회란 단체는 여타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다르게 비밀적이고요. 공화정을 지향하면서도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함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실력 양성은 회사나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했다는 거고요. 무장투쟁을 위해서는 삼원보 지역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4년 만에
대공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의병군대, 강력한 독립군들이 조직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독립군의 조직 바탕에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패해도 그게 다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해산되어서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나중에 청산리 대첩의 승리, 그 다음에 독립에 달성하는 데 지원 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애국개몽운동의 국권 회복 방안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은 자강에 있다.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고, 자강에 방도할 것 같으면 뭐래? 교육을 해야 되고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자강이다라는 거예요. 교육과 산업의 발달. 자, 신민회는 무엇을 일어났는가? 부패 세력은 급파하고 새로운 사상, 신교육, 신모범, 신윤리, 신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나라가 기울어니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 있어도 즉 의병이죠. 의병. 의병이 있을지언정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백성을 깨우치는 거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다. 이게 뭐다? 교육이란 거죠. 정리하면요. 강조하는 국권 회복 방안은 뭐다? 교육이란 거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강해짐으로써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외세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국권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용어에 대한 여러분 생각 대체 용어는 무엇인지 안쪽에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있냐면 식민회든 보안회든 대한자강회든 이런 단체들은 애국개몽운동이래요. 자, 그렇다면 의병하는 사람들은 애국적이지 않냐라는 거. 비애국운동이냐? 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게 과연 당시 신민회, 보안회,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등의 그런 활동들을 잘 반영하는 용어인지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부당한 용어인 건지 새롭게 제안할 용어였는지 써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요구하는 답이고요. 참고로 애국개몽운동은 산업육성도 강조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산업육성.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사회진화론에 기반하고 있다.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국개몽운동에서 배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오늘은 애국개몽운동. 자, 오늘은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뭐냐? 힘을 기르자. 힘을 기르자. 무슨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사회적인 힘, 문화적인 힘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여긴 지금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다? 보안회였다는 거죠. 보안회. 보안회는 황무지 개강권과 관련된다라는 황무지 개강권 철회. 왜? 이 황무지에다 뭘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시설 만들어야 되는데 또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땅을 우리가 일본한테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뭐 했다? 입헌군주제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입헌군주제. 그러나 뭐 때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이 해산된 자들이 만든 게 뭐다? 대한자강회라는 거죠.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똑같이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계몽 활동들을 하지만 고종의 강제퇴위에 비판하다가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체가 있는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비밀했다는 거죠. 이 단체들 비밀결사가 아닙니다. 공개된 단체입니다. 비밀결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공화정을 지향한다. 공화정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제는 실력 양성과 전쟁, 군사 준비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어떤 활동은 실력 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회사, 그 다음에 태극서관,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삼원부에
탐험보에 뭘 만들었다?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민회는 어떤 사건? 배고인 사건을 계기로 해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 전부입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